초기 4년을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일을 하다가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대구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뒤로 2년은 이제 서울 갈 준비를 하고 그 뒤 8년은 제가 서울에 성수동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3월에 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됐고 지금은 우리 서울 팀장이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대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저는 원단쟁이가 맞고요. 맞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만 벌고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책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급기야는 이제 나중에는 쓰게까지 됐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고 앞에 섰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죠. 제가 뭘 좋아하고 깊게 빠져드는 타입이라는 거를. 그게 이제 30대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여기 쬐끄맣게 제가 애프터라고 써놨고, 그걸 설명드리자면 그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글은 사실 쓴 지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사람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읽고 쓰기 전에 제 모습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까지 제가 저를 몰랐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를 다닐 때 소위 말해서 속썩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인즉슨 숙제는 뭐 당연히 잘했을 거고 시키는 거 잘하고 안 시키는 걸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정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점수 맞춰가지고 그냥 상경대를 가게 되고 했는데 학교를 가보니 그때부터는 이제 시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집으로 전화할 선생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조금 삐끗했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시켜주지 않으면 나를 잘 쓰지도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고 어쨌거나 그렇게 사고 2개를 채우고 군대를 갔다가 와서 복학은 뭐 당연히 했죠. 복학을 해서 한 학기를 듣는데 듣다 보니까 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졸업을 하자니 드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또 남들보다 학교도 더 오래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저한테 한 3년이 주어지더라고요. 주어지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을 해야 했죠. 그 3년을 어쨌거나 이 학교를 졸업하든 어디 딴 데 쓰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뭘 좋아했는지 그걸 생각하다 보니 영화 하나는 늘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학원을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시내 지마선 영화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름 스타 강사셨는데 그 학원을 다니다가 우연히 거기 실장 자리가 일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왕이 영어 공부하는데 돈을 받으면서 겸사겸사 해볼까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또 그게 돼가지고 그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도 그랬는데 공무원 준비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오는 종일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제가 지켜보니까 물론 뭐 엉덩이 내구성 좋아가지고 오래 앉아있고 종일 공부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 이렇게 되게 좋아지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는 내가 이 3년을 나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융합을 갔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3년을 잡고 갔던 건 아니고 그때도 몰랐죠. 우선은 집에다가 1년 연수를 우선 갔다 올게. 근데 그게 또 뭐 학고 두고 먹고 이런 애가 갑자기 그걸 한다고 하니 반영해 줄 리는 없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무릎 꿇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데 처음인데 이걸 좀 들어주셔라. 그렇게 해서 가게 됐고 그 뒤로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 자취랑 또 해외 자취는 또 그 레벨이 다른 게 일단은 뭐 빨래, 청소, 요리까지 안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거 혼자 사다 보니까 인생 혼자구나 어차피 자주적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자취를 좀 권장하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게 혼자 살아 보면 당연한 게 없고 고마운 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또 거기 있다 보니까 더 오래 있었던 이제 선배들을 보니까 더 있어야겠더라고요. 이게 1년 해가지고 또 이도저도 아니겠고 해가지고 거기서 원래는 연수였는데 이제 토플로 바꿔서 바로 토플 준비로 바꿔가지고 결국 거기서 패션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내 앞에 주어진 나머지 시간들을 위해서 시간을 이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 20대 초기는 정말 엉터리 학생이었고 뒤늦게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4년 있다가 이제 서울로 성수동 사무실을 내고 올라갔던 이유는 서울 브랜드들하고 직거래를 하려고 갔던 거예요. 이제 대구에서 일을 하면 접점이 서울 브랜드랑 직거래가 있다기보다는 중간에 계시는 소위 말하는 낙가마 분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서울에 가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들이 늘 뭔가 새로운 걸 요구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자기 바이어가 뭘 원하는지도 그분들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색을 달라고 하니까 궁금해서라도 내가 가야겠다 싶어서 갔고 갔을 때 그래도 운이 제때 따라줘서 일찍이 좀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많이 주니 일을 쳐내다 보니까 또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사람이 늘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그때는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냥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자본주의의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까지 출근했던 건 당연했고요. 당연했고 딸 둘이 그때 어렸는데 지금은 4학년 6학년이죠. 그때 학교도 가기 전인데 그 일요일 하루 쉬면 뭐 어떡해요. 애들이랑 시간도 제대로 못 보냈죠. 전 나름대로 쉬어야 했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병원을 가면은 정신과를 가게 되면 이제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담요약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사태는 안 만들려고 버텼죠.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와이프한테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던 와중에도 이제 제가 책을 집어들긴 했었어요. 왜 내가 이러는지 그 안에 혹시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고 이런 질문들을 던졌죠. 그래서 저는 또 책을 원체 더럽게 보는 사람이라서 빌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책을 읽다가 책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읽고 거기에서 드는 제 생각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조금 정립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병원까지는 안 가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저는 그 일을 미친 듯이 할 때도 설령 읽지는 못하더라도 그때 눈에 띈 책들은 사들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필요해서 제가 읽으려고 책을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내 눈에 띌까 하는 생각들도 있었기 때문에, 김영하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은 자고로 사둔 것 중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동네에 이런 용학도서관 같이 좋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개인 사고가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저기 일찍 오신 분들은 책을 좀 드렸는데, 제가 원단 일을 한 지 13년 차죠. 13년 차인데, 이 원단업이라는 게 원단하면서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공짜로 나눠주는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니 뭐니 없으니까 일상 이 사소한 사고들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거를 타파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남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케이스들이, 수많은 사고들이 그걸 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 개별적으로 겪은 거라도 책이라는 게 너무 무겁고 하면 하다 못해서는 교본이랄지 그런 거라도 해도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남기자고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제가 코로나 전까지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났었거든요. 만났는데 코로나 접어들고는 뭐 어쩔 수 없이 다들 겪으셨겠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 더 저에 관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진짜 사람 안 만나면서 책 많이 읽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내가 쓸 때가 됐구나.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써야겠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버리면 나도 잊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남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기간에 이제 선물 같은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작년 6개월 동안 쓴 글이고 이게 5월 달에 나온 책인데, 지금 또 읽어보면 이거 내가 쓴 게 맞나 할 정도로 기억이 옅어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록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절실하더라도 이게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고 그게 흐려지게 되면 나도 기억 못하는 내 과거니까 그거를 나눠줄 수는 더더욱이 없겠죠. 그러면서 제가 쓰는 습관까지 하게 됐어요. 아까 제 읽는 책이 더러워진 이유가 이런 거죠. 이제 작가의 글을 보면서도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 작가가 써놓은 글로 저는 질문을 받고 연필로 또 적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제 책에 있는 그 소제목들이거든요.
어렵게 배워서 쉽게 나와야 한다. 쓰면서는 이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일이라는 게 쓰기도 병행하면서 이 생각이 아니었으면 아마 마무리까지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그 루틴하게 꾸준하게 글쓰기를 6개월 하다 보니까 그 뒤로도 지금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소한 거를 보고 떠올린 생각을 갖다가 어쨌거나 뭐 어디에 쓰던 아니면 쓰이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남겨놓지 않으면 또 이거를 내가 나중에 가면 기억을 못 할 테니까. 이게 작년 4월이네요. 작년 4월에 제가 출판사에 처음에 이제 투고를 하면서 어떤 메일이 돼요. 그때 이제 이러해서 제가 남기고 싶은데 문의를 했던 내용이고, 이게 이제 제 책의 목차고요. 목차도 사실 제가 6개월 동안 글을 이제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그냥 따로 분류를 한 거예요. 저는 어쨌거나 초보고 처음 해보는 일을 했는데 정리를 어쨌거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정리를 해서 보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목차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쓰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가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걸 가지고 그냥 첫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한판은 충분히 써내려갈 수 있지 않나. 제가 글쓰기 책도 좋아하고 읽기 책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 10권은 넘게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 오가와 요코라는 작가, 일본 작가고요. 제목은 첫 문장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었던 문장이 이거예요. 쓰기란 무엇이냐? 쓰기란 단지 조금씩 마음에 보이는 생각에 다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게 곧 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게 글감이 되고 문장이 되고, 어쨌거나 글이 돼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단쟁이인데 원단쟁이가 제 마음에 보인 생각에 귀를 기울였더니 어쨌거나 책이 한 권이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 책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은 더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고, 블로그를 제가 하고 있는데 블로그도 이제 제가 책을 내기 전에 출간 직전에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도 지금 7월 28일날 마지막 포스팅한 게 이 글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꾸준하게 뭐라도 남기고 있으면 다음에도 또 엮어서 책 하나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원단을 10년 이상 하면서도 그렇게 됐던 것처럼 어떤 직업이든,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건 간에 10년 이상 하게 되면 누구든 자기가 할 말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쓰다 보면 그런 일은 분명히 벌어지지 않을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총기가 있을 때 많은 거를 좀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나 평생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제 직업이라는 별개로요. 뭐 일로 돈은 벌겠지만 지금 이제 제 삶에 책이 들어온 것처럼 쓰기도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도 책을 다들 읽으실 테니까 이게 읽다 보면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쓰기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저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이게 생각이라는 거는 이 끝을 이어서 뻗어가기가 사실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전화도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글을 쓰다 보면 그 생각의 끝에 다다랐을 때는
제가 모르는 제가 그 안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이까지가 아니었고 이까지였구나. 아, 그 속내는 이거였구나. 그런 걸 만날 때마다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글수저들을 부러워합니다. 이를테면 뭐 정지아 작가 같은 사람들인데, 원단쟁이가 생전에 글수저를 부러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쓰고 싶어요. 다음 시간 동안 뭐라도 더 남기고 싶고, 남겨보니까 써보니까 저도 알게 되고. 근데 작가들도, 유명한 작가도 한편에 그 책으로 그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수십 그렇죠. 편의 쓰레기통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글쟁이니까 잘 써,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그러면 이 한 권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를 했다기보다 제가 12년 차에 6개월 동안 그걸 썼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기간들이 다 준비 기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글을 쓸 때도 이제 그때그때 떠오른 거를 이제 저는 제목을 먼저 적어두거든요. 그게 곧 첫 문장인데, 이를테면 이제 시장이 망가져도 원단은 팔린다. 이런 거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목격한 거였어요. 이게 원단은 지금 팔리고 있는데 시장은 분명히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정작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첫 문장을 잡아놓고 쓰는 와중에도 이제 첫 문장 해가지고 글 폴더 안에 제목만 있던 거를 나중에 내용을 채워 넣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도 10년 이상 하면 분명히 할 얘기는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제가 저걸 몰아 쓴 거는 6개월밖에 안 되지만, 근데 저 생각이 마음에 보이기까지는 10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시다 보니까 글수저가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셨듯이 네.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글을 쓰고 싶고 이런 생각은 네. 수십 번, 수백 번 가지고 있지만 네. 이걸 한번 옮기기가 쉽지 않고, 글이 나오고 나서 그걸 보니까, 책에 실렸는데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 몸을 다 발가벗겨 놨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책을 본 그 제 가족들 볼 거잖아요. 제가 나오기 전에 걱정했던 건 엄마였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솔직한 저를 내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제 못난 모습들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걸 아는 거가 저도 당연히 주저가 되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솔직하지 않을 바에야 내가 글을 쓰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에세이를 봐도 김영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분들 거 보지, 제가 솔직하지 않으면 이거를 쓰는 것도 의미가 없고 본 사람들은 더 볼 이유가 없으니까,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지 쓸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나만의 생각을 담는 게 글인데 그거를 남들이 보는 게 두렵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무조건 심지어 이제 책이라는 건 남잖아요. 아무리 퇴고를 한다 한들 남게 되고, 저 또한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출판사랑 퇴고본이 왔다 갔다 해요. 교정을 볼 때 암만 내가 부자 문다고 한들 10년 뒤에 나는 이걸 보면 몸소리 칠 텐데, 이건 지금의 글은 지금 보내야 되고 나중에 더 나은 글은 더 나은 내가 되어야지 쓸 수 있을 거니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글에 따라서 솔직하게 써야 되는 글이 있고, 그 이제 예를 들면 뭐 동화나 어떤 뭐 이제 그렇죠. 아이들한테 보낼 때는 약간 조금 변형시키기가
글에 따라서는 꼭 솔직하게 써야만 된다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논픽션과 비슷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는 이제 다음에 제가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너무 솔직한 게 두려운 분들은 소설 뒤에 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수저가 있는 게 분명한 게 소설 같은 이야기를 현실에서 겪은 분들이 소설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뒤섞어 놓거든요. 겪은 거를 소설처럼 잘 표현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겪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글수저가 좀 부럽기도 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아까 첫 문장 쓰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 책을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읽기 쓰기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이 책이 그 중에서 제일 얇고 작은데 첫 문장 잡아내기는 최고입니다. 제가 책 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으셨었거든요. 물으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쓰기가 어려운 건 첫 문장이 안 왔는데 쓰려고 앉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운 좋게 첫 문장이 왔을 때 제때 앉을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글이. 그럼 그것도 영감처럼 뭔가 오나요? 이게 딱 이렇게 오죠. 감이 오나? 아 그런가요? 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이 망가져도 원단은 팔린다. 원단이 팔리고 있어서 사람들은 지금 안도를 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지금 이게 망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거죠. 나만 봤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제 입장에서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만 본 거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만에도 그런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글을 써보시니까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아카데미 세계에서 네. 준호상도 받고 했었는데 네. 절박 언제가 가장 연기가 잘 나오나 했을 때 가장 절박했을 때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네. 공지영 작가도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 돈이 필요해서 글을 계속 신문사에서 빨리 막 이렇게 연락이 올 때 쓰기는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해서 지리산 꼭대기에 가서 아이를 그 단칸방에 놔두고 밖에는 눈이 팡팡 쏟아지는데 아무리 해도 답이 오지 않을 때 그리고 마지막 이 소설 끝을 점을 딱 찍고 나서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공감했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글수저는 사실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의 역경이 있어야 그런 글이 나오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나름 쓰다가 드는 생각이 지금 나는 사업도 나름 성공하고 주변 상황이 너무 안정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좋은 글이 과연 나오려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요. 근데 그 이여령 쌤은 또 반면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글을 쓸 수 없다면 쓸 수 있는 글을 써라. 지금 제가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글을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윤여정 쌤 얘기가 포함된 게 여기 한 꼭지가 들어있어요. 제 책에 삶이란 저마다의 올림픽. 거기에 윤여정 쌤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작가님은 다른 직업에 전열을 쏟으면서 사이사이에 비껴나가지고 글을 알고 있고 글을 좋아하고 또 쓰게 되고 하는 그 장면이 전업을 글 읽는데 글 쓰는데 투여해 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존경스럽다.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존경스럽고요. 저는 사실 본업이 아니면 이게 쓸 일도 없었을 것 같고 지금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본업기에 살짝 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가끔 또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글밥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또 이어령 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남기고 가신 걸 보면 그러니까 쌤이 말씀하셨다시피 쓸 수 있는 글이라도 쓰면 어쨌거나 남겨줄 게 많아지니까 그것만 해도 되게 의미 있고 가슴 뛰는 인생이 아닐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운 때 휴가 안 가셨으면 잘들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